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마을길을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를 사실상 조명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질문은 이 그림에 보다시피 수십 년 동안 마을길로 사용하고 포장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측량을 해가지고 본인의 땅이라고 이렇게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는 1980년대에 마을 자조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쓰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 이 마을이 개발되면서 그러니까 주택도 한 10여 호 그리고 공장이 한 50채가 만들어지면서 대형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막아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다 보니까 차가 아주 작은 차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통행 제한을 지나서 그 안쪽으로 가보면 공장들이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 후퇴선을 만들기 위해서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는데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에 위에 출입문을 설치해서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구청에 민원을 내니까 민사 사안이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뒤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했지만 패소하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길이 일반 공중 통행로에 해당된다면 첫 번째는 행정기관이 나서줘야 됩니다. 마을길은 민사 양 당사자 간의 사용권에 대한 싸움 이전에 주민들 다수가 수십 명, 한 7, 80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민사사안이든 행정사안이든 형사사안이든 따질 거 없이 행정기관이 나서야 되는 건 원칙이죠. 다음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대화가 안 되면. 그리고 일반 공중 통행로를 막으면 형사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민사사안이라면서 슬그머니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그림을 보시면 이 노랗게 칠해져 있고 빨갛게 칠해져 있는 이게 길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그러니까 윗부분에가 진입로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어오는 겁니다. 윗부분에 노란 곳은 건축 허가 때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건축 후퇴선 차원에서 분할을 해서 도로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빨간 부분은 40년 전 마을 자조 사업,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로 내놓고 포장까지 했던 곳이나 대형 차량이 드나들어서 불편하다고 막아버린 곳입니다. 그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나서 마을로 들어오다 보면 이 노랗게 칠해져 있는 곳들은 공장이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 후퇴선을 적용하겠다라고 행정지도를 하니까 폭을 6m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후퇴하면서 분할해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것이죠. 근데 지목을 도로로 바꿔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으니까 그 위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대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허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등에 의하여 개설된 법정 도로는 문제가 안 되겠죠. 왜? 소유자가 국가 및 지자체이니까. 그렇지만 건축 허가 때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의 지정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 45조의 절차에 따라서 지정한 건축법 지정도로 인 경우에는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지자체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때 그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주로 주상공에 있는 곳은 지정을 했을 것이고 지정을 했다면 도로관리대장이 있을 것이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 이런 곳들은 지정한 근거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소형 건축물은 건축법 44조와 47조가 적용이 안 되고 또 비도시 면적은 당연히 건축법에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 때 도로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물이 있어도 지정이 안 된 곳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은 도시지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허가 때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허가권자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도로관리대장이 없어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자, 이런 것들은 지난 수십 년 전에는 비도시 지역이었고 또 면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건축법이 지난 수십 년 전에는 면지역이 아니라 비도시 지역은 모두 다 해당될 수도 있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도시 면지역만 건축법 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30년 전만 해도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나머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되는 모두는 다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어도 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면 지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복잡하고 주민들 간의 싸움에 가급적 안 끼어들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이 현황도로 소유자가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그림의 제일 윗부분입니다. 제일 윗부분은 노란색 왼쪽에 건축물 허가를 수년 전에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 마을길이 노폭이 좁으니까 건축 후퇴선 적용해가지고 이 노랗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부분을 그 밑에 지금 빨간색 부분도 왼쪽에 그 토지 소유자가 언젠가 건축 허가를 넣으면 그때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바꿔서 건축법 도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가면서 또 주민들한테 원성 사면서 거기 도시계획 도로로 만들거나 보상을 해갖고 도로로 만들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지금 빨간색에 있는 부분에 왼쪽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행정지도로 건축 후퇴선을 적용하거나 현황도로 부분을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단합해서 구청 및 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축법 도로법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민원으로 이건 해결이 돼야 될 사안이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그림은 이런 겁니다. 막기 전의 그림입니다. 이게. 마을에서 큰 도로 쪽을 바라보고 한 것인데요. 왼쪽에는 농기계가 있고 가운데 보면 큰 차도 다닐 수 있는 적어도 4m 이상의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이고 오른쪽은 또 임야이죠. 그래서 막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것은 건축법 등 행정법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부서 또는 민원처리부서에서 적극 나서야 될 사안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은
외청 및 관련 부서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가 해결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림처럼 현행 건축법 기준이 있기 전의 진입로이거나 1970, 80년대 마을 자조사업 등으로 개설된 마을길은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확인할 근거 서류가 거의 없고 현황도로 소유자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조심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이 도로가 그러니까 1970, 80년대에 동네 이장을 통해서 뭐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확인서가 있다거나 근거들을 찾다 보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근거 서류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지자체가 찾아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 길을 이용하지 않고 먼 곳으로 돌아올 마을길이 있어요. 저쪽 뒤쪽으로. 그러나 이 길을 통행하는 것이 많은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통행에 지장이 없이 사용해 온 길이므로 또 불과 10m도 안 되는 짧은 공간이므로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든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개설하든 이건 지자체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는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거나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멀리라도 우회할 길이 있으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당연히 안 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통행방해 금지 본안소송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자, 이때는 이 현황도로가 개설된 수십 년 전에 항공사진 등을 확보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나 10여 가구의 주민과 50채에 가까운 창고, 공장 등의 출입로라는 공익이 우선 될 것이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행방해금지 본안소송을 하게 되면 소유자 측 변호사는 사정변경 원칙을 주장할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포장을 해도 된다라고 또 본인이 스스로 포장한 기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1970, 80년대 당시는 대형 차량이 드나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형 차량이 드나들어서 내 토지와 이웃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해서 난 못하겠다. 즉 배타적 사용수익을 제한 안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주민들은 벌써 40년 가까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나는 통행 자유권이 확보돼 있다.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양측 변호사가 열심히 싸워서 판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뭐 이건 이제 소송이니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런 일반 공중의 통행로를 막으면 형법 185조에 의한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되고 도로교통법 72조에 저촉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고소 고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벌금만 납부하고 방해물이 철거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철거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185조에 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송계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런 마을길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죄에 해당된다라고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그건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할 일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마을길 중간에 공장 건축 허가에서 건축 후퇴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곳에 출입문 등을 설치한 것은 건축가 및
비법정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지목이 도로이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지목이 도로라고 하여도 사유인 경우에는 스스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 또는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일시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땅에다 내가 같이 쓰자는 의미로 일시적으로 두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대문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걸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된 지목이 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다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청도 어떤 처분을 내리기가 좀 애매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건축허가에서 분할돼서 도로로 지목된 것이면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 지금은 최근에는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비도시 면지역이다 또는 비도시 읍동지역이어가지고 뭐 완화 규정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지목을 변경하고 도로로 분할해서 행정지도를 했다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대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면 등에서 이것을 제척한다라고 표시가 돼 있을 것이며, 지목 변경 근거 서류에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정보 공개 등을 통해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일반인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지자체가 사전에 모든 것을 검토해 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청의 각 부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행정법을 따로따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건축과는 국토부 소관한 건축 관련된 부분만 법을 집행하고요, 도시과는 국토부가 하는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요, 뭐 환경과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환경부만 하고요, 뭐 농지과는 농지법, 그러니까 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그런 법령만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구청도 한 부서가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법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서가 따로따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부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고 도시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즉 지자체장은 건축허가 및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인 경우 그 배타적 이용권의 제한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마을길인 경우에는 행정법과 민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자체 감사부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만약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 국토부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을 하거나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행정소송을, 또 이웃 주민과의 상대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현황 도로입니다.